그럼 더 주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40살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증거 다 보여드렸죠. 얼마나 불안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치매를 안 걸리려고 만든 영상이니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생체학적 지표보다 치매를 잘 예측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고 14년 이내에 97%가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파킨슨 치매나 루이소체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꿈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첫 번째 신호로 알려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될 의외의 신호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 백신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간단한 치매 예방 팁,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근거도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매 안 걸리려고 직접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짝꿍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자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물어보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본인의 위치 변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꿈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되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치매 유전자 검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 자주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한때 여러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곤히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끔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건데요. 이게 잠을 자는 도중 렘수면이라는 단계에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거 정상입니다. 렘수면은 기억과 연관된 수면이면서 동시에 꿈을 꾸는 수면 단계입니다. 렘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며 호랑이를 피해 달아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현실에서 몸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신경이 멈춰 있습니다. 즉, 자면서 가만히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릴 사람들은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기억을 담당하는 이 렘수면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는 도중에도 운동신경이 정지하지 않고 몸을 요리조리 움직입니다. 꿈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차기를 하면 자는 도중 실제로 격렬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꿈 내용도 폭력적인 꿈을 더 자주 꿉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자신이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그런 꿈 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온순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꿈에서 폭력적인 꿈을 자주 꾼다면 파킨슨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자들도 왜 온순한 사람이 더 폭력적인 꿈을 꾸는지 밝히지 못했지만 치매에 더 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듣게 되실 이야기는 까딱 잘못 이해하시면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치매의 원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인데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치매 없이 인지기능 정상으로 사망한 노인을 사후 부검했더니 치매 노인 이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대량 쌓여있던 경우가 25%가 넘었습니다. 또 반대로 치매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거의 쌓이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기억노화센터 연구진들은 약하거나 중간 수준의 치매 환자의 30%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없으면 더 좋긴 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보다 더 강력한 치매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65세 이하 일찍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의 치매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저명한 학술지인 자마에 실린 이 연구에서 일찍 치매에 걸리는 것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증상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위험도를 4배 이상 높였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인데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 다들 겪는 증상이잖아요. 이게 대체 치매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어지럽다는 말은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말이고, 몸속에서 산소 누가 공급시키나요? 피가 이동시키죠. 앉았다 일어났을 때 혹은 그냥 평소에도 어지러움이 잦다는 이야기는 뇌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는 산소 감소와 에너지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뇌세포에 퇴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고, 치매인의 뇌혈관을 검사하면 석회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이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귓볼이 접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프랭크 사인입니다. 귀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귓볼이 수축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전에도 제가 영상 만든 적이 있으니까요.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귀가 이렇게 접혀 있다. 그럼 더 주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40살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증거 다 보여드렸죠. 얼마나 불안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치매를 안 걸리려고 만든 영상이니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 알려드리니까 벌써 60만 명이 구독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믿고 그냥 구독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치매의 세 번째 신호는 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 신호인
자면서 움직이거나 폭력적인 꿈을 꾸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치매에 안 걸리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기리성 저혈압이나 손발이 저린다거나 귓볼에 접힌 주름이 있는 분들은 뇌로 가는 혈류량 저하를 막으면 됩니다. 방법은 명확해요. 뇌로 가는 혈액뿐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알려드릴 세 번째 치매의 신호, 청력 저하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냥 보청기 쓰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인데 대한민국 65세 이상 38%가 난청인데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본인이나 부모님의 청력이 귓속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청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이렇게 살살 말씀드렸던 귓속말이라는 말이 안 들리셨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정도 소리가 대략 30dB 정도인데 청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이 그림은 청력 저하자의 데시벨에 따른 뇌 위축 사진인데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뇌 부위이고요. 청력을 담당하는 축두엽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까지 청력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청력이 줄어들어 청력을 담당하던 뇌 부위가 기능을 잃으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그 기능을 유지하려고 다른 뇌 부위에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줄어든 청력을 보완하려고 안 쓰던 힘을 쓰다 보면 당연하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기억을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며 학습과 기억 능력이 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딱 나타나면 알아차리기 쉬운데 청력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렵고 또 이걸 단순히 노화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까지가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서서히 치매에 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청력이 예전과 다르게 잘 안 들린다. 그럼 당장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력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난청이라도 보청기 쓰세요. 다 필요 없고 치매 백신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두카누맘이란 이름의 백신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효과가 있으니 허가가 났겠죠. 문제는 주사 한 방에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면 뭐 하려면 하죠. 치매 간병인 비용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끝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매달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비용을 어림잡아 계산해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가격인데요. 저 같은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인 사람은 꿈도 못 꿀 금액입니다. 사실 이거 가격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저는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공산주의보다 개인이 노력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꿈이라도 꿔보죠. 돈으로 목숨을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 희망을 품어보자면 유전자 검사도 기술이 막 나왔을 때는 한 명 검사하는데 비용이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5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달해서 저 치매 백신도 가격이 낮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저 백신이 하는 역할이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막는 것인데요. 이거 있다고 다 치매 아니라고 했죠. 주사 안 맞고도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청기도 알려드렸고요. 뇌로 혈액순환 잘 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도 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당뇨인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또 하기 쉬운 실천법이 바로 이 악력기입니다. 이게 치매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7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쥐는 힘인 악력과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근육의 사용을 측정하면서 치매의 연관성을 측정했는데요. 가장 악력이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근력이 심혈관 질환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잘 아시죠? 당연히 혈관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나 혈액순환 저하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이걸로 인해 치매랑 연관됩니다. 근력을 기르기 위해 무거운 아령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악력기는 가격도 10,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평소에 들고 다니시면서 자주 하시면 되는데 이 악력기와 함께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기구로 이 자이로볼이라는 기구도 있는데요. 이건 전완근의 힘을 길러주니까요. 이거랑 이거 둘 다 사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악력을 강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후회를 하고 이를 복귀해서 다음번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후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두 번째 기회가 있는 종류의 일에서만 이런 후회의 장점들이 적용되지 치매나 목숨과 관련된 일의 경우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그냥 따라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